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꿈나라로 갈 시간이 됐어요. 꿈나라. 꿈나라로 갑시다. 꿈나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날도 덥더라고요. 날도 덥고 힘들고 참 피곤한 하루였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오늘 보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인가 이 아저씨는 결국은 떠났네. 금양 회사를 떠났고 이 금양이라는 회사 보니까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네요. 배터리 아저씨 너무 막 달렸어. 내가 볼 때는 너무 막 온갖 방송 채널 다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더니 내가 볼 때 너무 띄운 것 같아요. 금양을. 금양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2차 전지 열풍을 몰고 온 일명 그 배터리 아저씨인 박순영 홍보이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거래소 보니까 여의도 사옥에서 상장 공시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금양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의결을 했네요. 벌점이 8.5점이고 제재금은 8,500만 원 이렇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박이사 이분 보니까 지난 4월 11일 유튜브에서 금양에 1,700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언급을 합니다. 장내 매도와 블록딜 등 매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금양은 4월 24일 자사주 매각 사실을 또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양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계획 발표 공정 공시에 지연 공시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을 예고를 합니다. 거래소는 회사의 정식 공시 이전에 박 이사가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힌 것이 부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보니까 6만원대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오늘은 좀 빠지더라고. 한 9.1% 빠져서 55,900원.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3만원대부터 사신 분들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빨리 팔고 티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익이 나면은 빨리 털고 나오는 게 낫지 괜히 가다가 상투에 잡히는 그런 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 사람이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을 선별할 때는 그 기업을 한번 보세요. 그 기업을 보시고 그 시총도 봐야 돼. 시총 가치를 봐야 한다고. 진짜 이 기업이 가치가 맞는지 아닌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안 버는지. 정 불알하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돼. 현장. 그 기업이 현장에 가서 봐야지 그냥 사람들 입에 떠드는 것만 듣고 혹해가지고 투자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가 2480선에서 장을 마쳤고 외국인들이 한 2200억 정도 넘게 사들이다 보니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9포인트 올라서 2480점 이사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홀로 2263억 정도 사들였어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각각 1254억, 580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운 거죠. 이날 외국인들 보니까 하이닉스를 한 2170억 정도, 삼성 2116억 정도를 많이 샀어요. 오늘 하이닉스 많이 사니까 주가 많이 오르더라고.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288억, 기아 258억, LG 에너지솔루션 218억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음식료 쪽에 1.3%, 전기전자 1% 정도, 기계 이쪽이 좀 강세였고 그 반면에 전기 가스업, 통신업, 운수장비 이런 쪽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4% 이상 올라가지고 간밤에 미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을 대표하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8%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분 것으로 풀이되네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는 2% 넘게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죠.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포인트 올라서 816.75로 장을 마쳤고요. 개인들이 1399억 순매수했고 반면에 기관애들이 806억, 외국인들이 654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오락문화, 금융, 일반 전기전자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섬유, 의류, 통신장비, 인터넷 쪽은 내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네요. 20% 이상 뛰었습니다. 에코프로 BM, LNF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보니까 전일 대비 0.12% 올라서 1338.60으로 마감을 했죠. 주요 그 해외 증시 중에서 일본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니까 전일 대비 0.7% 정도 올라서 29,842.99로 마감을 했고, 일본의 주식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3개월 전과 비교를 했을 때 7.75% 올랐습니다. 토픽스 지수도 0.58% 올라서 2127.18로 장을 마쳤죠. 뭐 가상자산 쪽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트코인 위에는 쳐다보지도 마라.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히 어설프게 봤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니까 유럽장이 좀 불안해요. 지금 보니까 영국도 현재 보니까 뭐 거의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0.06% 정도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도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지만은 현재 약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 0.16%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는 어제 새벽에 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랬죠. 3,00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3,052.64로 갔습니다. 2.68%. 아주 시원한 불기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3,000대 밑으로 또 어리버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랐으니까 한번 조정 받을 거예요. 환율을 볼까? 달러가 1339.5원입니다. 한 1원 정도 빠지고 있고요. 달러 1분에는 136.13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71.11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는 986.20원 소폭 상승을 했고요. 유로화는 1459.25원. 그 중국 이엔화 191.99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휘발유는 1626.73원 소폭 하락을 했고, 국제금값 2022.7달러 소폭 상승, 국내는 86,525.81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금값은 오르고 국내는 좀 빠지고 뭐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4830인데 3.4대하고 3.5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선물 지금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도 한 0.25% 정도 빠지고 있고요. S&P도 한 0.12%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0.12 정도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0.04, 거의 약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있네요. 벌써. 그리고 러셀은 한 0.49%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좀 하락을 하지 않겠나. 선물도. 현물도 좀 빠질 것 같고. 우리 삼성전자 이제 풀가동 되는 겁니다. 이제 풀가동 해야지. 이제 올라가야 돼.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고, 이제 유엔도 샀으니까 내일은 한 66,000원 선을 한번 가볍게 터치하지 않겠나 듭니다. 근데 또 배당 나와, 배당금. 이 배당금 나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야지. 사면은 또 주가 좀 오릅니다. 대체적으로 오르더라. 배당금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당 나오면은 좀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뭐 우물쭈물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사시면 돼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5,400원인데 뭐 가볍게 사십시오. 1,000원 정도 충분히 사서 여러분들 채우세요. 채우시면 됩니다. 수량을 채우라. 많이 채워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채워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3분기, 4분기 때 그때 오를 때 제대로 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곡소리 나는 거야 그때. 그때가 또 후회한다고. 그때 뭐 했냐. 그때 뻘짓했다는 소리 나옵니다. 쌀 때 하세요. 옛날에 뭐 8만전자도 뭐 우리가 고생했지만 9만전자 할 때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8만전자가 좀 많이 횡보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그때가 참 힘들긴 힘들었는데 9만전자 물린 분들도 좀 괴로울 겁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끝까지 갖고 있는 분들 좀만 참아봅시다. 참다 보면은 뭐 7만자, 8만자 올 거예요. 어떤 분들 손절하고 나가신 분도 있더라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손절하고 뭐 다른 종목 가서 뭐 수익을 내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손절하면 또 손절하더라고. 계속 손절해. 그래서 습관이야, 습관.
자꾸 이게 잦은 그 매매, 이 잦은 매매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자기를 뇌동매매로 만들어. 뇌동매매. 응? 뇌동매매 만들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지.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도 내 자신, 내 마인드, 이 마인드 컨트롤 잘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